안녕하세요. 잠자는 도시 트레이너 수면전도사 정수영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잠을 조절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면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원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원리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되게 빨리 공개하는 거지만 이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게시물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좋고 이게 이렇게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게 구성해 볼 테니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 앞으로 올라올 제 영상들 쉽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알아볼 것은 이제 수면의 2요인 이론이라는 건데요.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왜 잠에 드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 프로세스 모델의 경우에는 알렉산더 보르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1982년에 주창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을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프로세스 S입니다. 프로세스 S의 경우에는 호메오스테이시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항상성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 S는 우리가 잠이 들고 싶어하는 욕구인 수면 압력과 관련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래 깨어있으면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축적돼서 우리가 잠이 들기 쉬워지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그 수면 압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안정상태가 되고 그 수면압이 떨어지고 우리는 또 활동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아데노신 3인산. 운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ATP라고 해서 더 익숙한 것들로 다가올 텐데 이 ATP 앞에 붙어 있는 A, 이 아데노신은 우리가 ATP를 사용함에 따라 찌꺼기로 이 아데노신이 우리 기저 전뇌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 아데노신이 축적되었을 때 우리는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잠에 들기에 적합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데노신이 축적되는 것과 카페인과 연관성이 상당히 큰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카페인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둘 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요인 프로세스 C입니다. 왜 프로세스 C냐? C는 Circadian Rhythm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프로세스,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주기 리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24시간 15분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거시적인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기 리듬 같은 경우에는 외재적으로도 존재하고 내재적으로도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각성과도 좀 비슷한데 낮에 각성도가 높아지고 밤에는 각성도가 낮아지면서 잠에 든다는 것들을 일주기 리듬의 예로 조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카디안 리듬 같은 경우, 일주기 리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성 말고도 수면 리듬 자체도 서카디안 리듬일 수 있고 인슐린, 여러 호르몬들, 스트레스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리듬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돼서 시계 유전자라던가 자이트 게버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체 시계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또한 따로 빼서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 그래프를 여기에다 띄워드릴 건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S와 프로세스 S, 우리 수면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언제입니까? 그쵸, 밤. 그리고 C 리듬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 그러니까 각성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 그것도 밤이죠. 이 각성도와 프로세스 C와 프로세스 S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그때 잠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잠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면에 관련된 문제나 혹은 수면에 관련된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이런 리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프로세스 S 그리고 프로세스 C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니까 항상성 과정, 즉 수면 압력 과정, 그리고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하는 일주기 리듬 과정,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잠에 드는데, 그 독립적이에요. 둘은 독립적이고 그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간격이 넓어지면 우리가 잠에 든다, 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잠에 들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이 S와 C를 변형시킨다면 잠에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원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잠자는 도시의 트레이너 정수영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